안녕하세요. 웹소설 공학연구소입니다. 아니, 웹소설 강의하는데 갑자기 왜 행복 타령일까?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웹소설은 철저한 상업 예술이고 성적만 잘 내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대중적인 거 찾아서 해라.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라고요. 정말 그렇던가요? 애초에 여러분이 왜 이 고된 작가의 길로 눈길을 돌렸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뻔한 길, 억지로 버티는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숨구멍을 틔우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나마 살면서 가장 즐겁게 읽었던 웹소설을 붙잡고 작가를 시작한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면 행복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기껏 도망쳐온 이곳에서도 세상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결국 어떻게든 세상 입맛에 맞추려고 나도 저들처럼 월 1억씩 버는 대박 작가가 되려고 일확천금 한번 지어보겠다고 이악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게 됩니다. 솔직해집시다. 지금 당신은 정말 글 쓰는 게 재밌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일확천금이라는 잭팟을 노리는 도박사의 마음으로 쓰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도망쳐온 그 일터보다 더 지독한 지옥에 발을 들인 겁니다. 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회수와 돈에 저당 잡히는 순간 당신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불행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나마 즐거웠던 웹소설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들이 이 지독한 마감과 성적 지옥에서 탈출해 진짜 오래 잘 쓰는 프로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힌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던 니체와 석가모니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짓누르는 사막의 짐, 니체의 경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단계를 세 가지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글을 쓰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여전히 앞에 두 단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낙타의 단계입니다.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의 책찍질에 따라 묵묵히 걷는 낙타처럼 혹시 당신도 주 7일 연재해야만 해, 독자들이 소원하는 사이다를 써야만 해 라는 의무감에 짓눌려 억지로 쓰고 있진 않나요? 이때 창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러운 노동, 사막을 걷는 형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그 다음 단계인 사자가 되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기필코 메가 히트작을 써서 이 바닥에서 증명해 보이겠다. 돈으로 복수하겠다. 맹수처럼 붓기를 품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쥐어뜯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잘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사자의 투지기는 날카롭지만 위험합니다. 웹소설 시장의 순위나 알고리즘, 독자의 무자비한 평가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사자의 이빨은 결국 무력하게 꺾이고 그 분노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지? 난 쓰레기인가? 라며 자기 자신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허무해지는 건 바로 이 사자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석관모니의 냉철한 질문. 왜 변하는 것에 목을 매나요? 여기에 대해 석가모니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아주 냉철하고 과학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글을 써서가 아니다. 매 순간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집착하기 때문이다. 웹소설의 조회수, 랭킹, 독자들의 환호와 악플, 이 모든 현상은 흐르는 물처럼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 조회수가 터졌다고 해서 오늘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평점이 깎였다고 해서 내 소설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숫자에 내 영혼의 안녕을 저당 잡힙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는 사람은 마치 꺾인 불처럼 금방 시들어버린다. 어제 망한 에피소드, 어제 달린 악플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아직 쓰지도 않은 다음 에피소드의 지표를 미리 걱정하는 건 스스로를 시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진짜 자유로운 상태는 거창한 미래의 1억 천금을 꿈꾸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눈앞에 주어진 단 한 장의 글, 가볍게 흥얼거리 스터를 내고 마침표를 찍은 뒤 내 삶을 돌아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마감과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하게 그리고 진짜 잘 쓸 수 있을까요? 니체와 석가모니는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놀랍게도 단 하나,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만히 감찰해 보세요. 아이는 무거운 의무도 없고 타인을 이기거나 증명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눈앞에 쌓여있는 모래성 자체에 온전히 몰입해서 재밌게 놀 뿐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이죠. 당신이 처음 웹소설을 읽고 쓰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노트 한 구석에서 내가 만든 세계관을 끄적이고 내 머릿속 캐릭터들이 살아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완벽한 아이였고 글쓰기는 온전히 놀이였습니다. 그게 재밌어서 이 편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은 손의 힘을 조금만 빼시면 됩니다. 대박 작가가 되겠다는 무거운 목표, 돈으로 증명하겠다는 사자의 도끼가 잠시 모니터 뒤로 던져버리세요. 오늘 당장 써야 할 건 딱 한 씬. 내 주인공이 마주한 바로 그 순간 감정에만 온전히 몰입해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듯이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힘을 빼고 즐겁게 쓴 글이 독자들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음악의 목적이 오직 곡의 끝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노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들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나는 노래만 골라서 1.5배속, 2배속으로 빠르게 넘겨 들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음악은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귀에 담고 비트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고 흘러가는 음표들을 입에 흥얼거리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음악의 본질은 끝이 아니라 그 음악이 흐르고 있는 과정 전체에 있으니까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정상에 올라 깃발을 꽂겠다는 목표 하나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산을 오르는 내내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올라가는 매 순간이 그저 고통과 인내 시간일 뿐이겠죠. 하지만 진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올라가면서 가끔 멈춰서 흐르는 땀을 씻고 나무들의 푸름을 보고 뺨을 스치는 바람과 푸른 하늘을 즐깁니다. 정상은 그 즐거운 걸음들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글쓰기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떤가요? 완결이라는 곡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월 1억이라는 산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음악을 소음으로 만들고 있진 않나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한 줄을 적어보세요. 세상의 가스라이팅과 숫자가 만든 그물에 갇히지 말고 오늘은 그저 당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흥얼거리며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웹소설 시작했던 건 결국 이 길을 걸으며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웹소설 공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